하도록 할게요. 네. 저 메이저 수학학원 그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네, 잘 들리시는 거 보고. 네, 그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뭐 어떻게라도 저희가 이제 뭐 무슨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학교를 안 가고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빡빡하게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지금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 성적으로 대학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런 온라인 상을 빌어서라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분당 지역에 어느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설명회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 밴드에 제가 오늘 후기와 함께 이제 이 유튜브 오늘 라이브 한 거 뭐 다시 보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이제 배포 자료도 올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학생이랑 함께 이제 계속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고민하시다가 너무 고민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잡으시면 뭐 직접 뭐 마스크 쓰고 대면 상담하서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전화를 부탁드리면 제가 낮에 되는 시간에 연락드려서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원래 10월달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뭐 고등, 중등 설명회도 하고 11월, 12월 넘어갈 때 이제 겨울방학 설명회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할지 뭐 병행을 할지 그런 거는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년 12월 이제 이 학교 지원 전에 나왔던 이제 정시 확대가 가장 문제겠죠. 정시가 확대돼서 작년 지원자분들이 지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 기억에도 정시 확대 소식 때문에 저는 그때 한 2, 3일 동안 전화랑 방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학교 선택을 바꿔야 하느냐 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번 연도 선택도 아직 그 정시 확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혼란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고3 수시 마감이 9월 한 14일, 15일 정도가 원래 자기소개서 마감이었는데 매년 올해는 이제 추석 때 전에 끝난 학교가 있고 연고대랑 서울대가 추석 후까지 이제 자소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추석 때 또 자소서를 수정을 하느라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현 고3들이 자소서를 쓸 때 대진이나 중앙이랑 낙생이랑 나머지 애들이 저랑 쓸 때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작년이랑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예전에 이 정도 내신이면 수시를 이 학교를 쓰는 학생들이 그냥 일단 그대로 썼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정량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마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만하다 하면 써서 붙었다라고 한 애들이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수식을. 뭐 그렇다고 저도 이제 100%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향 지원하는 걸 한두 개 늘리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감상 아마 수시를 똑같이 지원했지만 이제 올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정시가 점수를 정말 잘 받지 않으면 힘들었던 그 시절과 달리 아마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아마 붙는 것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이제 좀 변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올해 지나가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거 결과 보기 전이니까 이제 그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도 낙생 대진 중앙의 지원자는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낙생 대진 중앙의 지원자는 늘었다. 특히나 이제 대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자가 늘었던 거는 재작년에 이제 의치한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의치한도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저희 학원에 있는 애들도 의대를 간 애들도 있는데 재수를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재수생이 좀 유리한 것 같아서 아마 대진이 여전히 의치한을 올해는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 4, 5년 전에 그 서울대를 되게 많이 보내는 실적에 힘입어서 인기가 있었다가 이제 그 과학 부담이 너무 크고 실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지원이 좀 줄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올해는 아마 중앙이 지원자가 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과탐 비중을 중앙이 좀 줄였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낙생은 그냥 여전하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한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낙생 중앙 대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의 진학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낙생 중앙 대진에 수학 과학 잘하는 이과 상위권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의대를 많이 안 가요. 근데 그게 의대를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건지 학교 측에서 약간 공립이라서 뭐 그런 건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 잘하고 좀 약간 활발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생물 실험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랑 교류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이 꽤 잘 돼 있다. 나는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대를 갈 거면 낙생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선행은 안 돼 있더라도 좀 진중한 스타일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범위가 많아도 애들이 경악하는 거랑 달리 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지구력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대진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신기한 거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수시 늘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낙중대가 좀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교과과정 개편돼서 이제 고등상하 나왔을 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제 나온 뒤로 뭐 수학을 잘 그러니까 학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체감상 난이도가 EBS 고난도에서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대진 낙생 중앙이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에 반해서 순회 분당 등 난이도가 쉬웠던 곳들이 뭐 학교 프린트를 좀 어렵게 내준다면서 어려운 문제를 흘리더니 분당 같은 경우도 어렵게 한번 내고 순회도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정시가 올해 이제 확대되고 내년에도 확대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학교들의 시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예전 같으면 수학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수학이 좀 세지 않은 학교로 가서 내신만 잘 받아서 수시로 가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수시 인원도 줄였고 수학 문제도 쉽게 내지 않고 정시 자체 시험 문제도 킬러 문제 난이도 말고 중간 난이도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 중간 난이도를 올라간 부분을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고등수학 상하서부터 고등수학을 실력 정석 블랙 라벨 이후에 심화서를 좀 탄탄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이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수학을 피해서 대학을 가기가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네. 기타 학교를 말씀드리면 기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영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인기가 없었는데 일단은 영어 국어 너무 빡세게 굴리는 거를 좀 줄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진 낙생 중앙을 가지 좀 힘들어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택하는 바람에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항상 어디다 써도 붙었던 학교에서 이제는 뭐 중간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학교로 변했어요. 영덕이 작년에 변했는데 그렇다고 영덕이 뭐 일지망 마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여자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쓰고 영덕을 최후의 그 방어선으로 아직은 해도, 그러니까 그 순위를 좀 높여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런 순위에 관련된 거는 뒤에 그 저희 김영호 부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좀 손을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막 바뀔 텐데 죄송합니다. 네, 서연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죠. 실적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소문에, 원래 예전부터 서연은 서울대를 잘 갔지 연고대를 많이 가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서연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1학년 국어를 되게 쉽게 내더라고요. 학교들도 본인들의 그런 그 지원자 수랑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김영호 부원장님이 뒤에 이제 지원 방법이랑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그 중3 그리고 중2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중학교 때 뭐 내신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수학은 여전히 지금 대세는 고난도예요. EBS 고난도의 비중이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중앙 대진을 비롯한 주요 학교들이 그 EBS 고난도를 많이 냈다가 조금 냈다가 하는 비중의 차이는 있어도 EBS 고난도에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평가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평가 기출문제, 이제 이런 걸 모아놓은 책들이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순회 분당도 그렇고 낙생도 그렇고 이제 학교 프린트로 문제를 나눠주고 거기서 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낙생은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뭐 순회 분당은 좀 쉬운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이 다가와서 내신을 하지만 중학생이 일단은 고등상하를 심화에 굉장히 주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심화는 단순히 실력정석 블랙라벨을 뭐 여러 번 풀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심화를 해서 고등수학이 준비가 되는 거는 실제 본인이 갈 학교 아니면 갈 학교에 비슷한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풀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 거죠. 본인의 목표한 등급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고등학교 진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기출문제를 본인이 만약에 고등상하가 되어 있다면 풀어보면서 적응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이게 생각외로 나 수학 좀 잘했어, 옛날에 경시 좀 했어라고 하는 아이들도 걔네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고 불편한 주제가 있어서 실제 학교 시험을 시간 내에 보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통 대여섯 개 이상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1등급은 4%고 중학교 때 말씀드린 A는 89.5는 한 20,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4등급 라인인데, 그래서 실제 1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틀리거나 점수를 깎이는 정도에서 뭐 절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미리 지금 풀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고기집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1년치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백이라고 그 내년에 이제 4월에 볼 그 시험 대비를 위해서 뭐 분당이랑 강남 지역 학교들을 모아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풀리고 오답을 많이 시키는 것을 이제 매년 해왔고 아마 올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추가로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예비 모의 평가라 해서 내년에 볼 시험을 다 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해서 모의 평가를 보는데, 이번에는 11월에 보던 그 중간고사 모의 평가에서 추가로 앞부분에 이제 그 아예 1학기 과정이죠. 고등학교 1학기 과정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 평가를 빠르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부터 그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기타 선행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그 배정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김영호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반고 분당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1단계랑 2단계로 나뉘는데 각각 이제 50%씩 뽑아요. 그런데 일단은 1단계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 이제 나머지 18개를 지원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지원하느냐면 본인이 서연을 되게 가고 싶다. 그럼 1단계에 1지망 서연을 쓰고 2단계 1지망도 서연을 써서 서연을 이제 2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의 2지망에서 이제 뭐 다른 학교, 내가 2지망하는 학교는 아니면 딴 데로 쭉쭉쭉쭉 떨어져서 딴 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는 학교를 쓰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학생들은 1단계 본인의 지망이 1지망이 서연이고 뭐 2지망이 대진이라고 치면 1단계에서 아예 1지망을 서연 쓰고 2지망은 대진을 쓰고 밑에 이제 3, 4, 5단계는 절대 떨어질 학교들이 있죠. 인기 학교들을 써서 떨어진 다음에 2단계에서 다시 대진을 써서 좀 안전하게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따가 뒤에서 김영호 부원장님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그 2지망에서 막을 학교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라서 이제 100%는 아닌데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랑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 순회랑 한솔이랑 야탑이랑 불고옥 정도가 막을 수 있어요. 2지망에서예요. 만약에 한솔을 남자가 4지망에서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뚫리면 밑에까지 쭉쭉쭉쭉 내려가서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항상 학원에 매년 그 14지망에서 18지망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이 지원 전략이 그 잘못되는 경우가 하나씩 있는데,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꼭 그 안전하게 잘 막을 학교를 썼으면 좋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영덕, 낙생, 대진,
중앙 순회가 이 지망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자 중앙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지망에서 막을 학교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시고 야탑, 판교, 운중, 보평이 이제 마감이 거의 안 되는 학교인데 이것도 매년 이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주시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저희 김용호 부원장님께서 이제 기타 지원 전략과 함께 각 학교 이제 시험 트렌드랑 학교의 특징, 그다음에 뭐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부원장 김용호입니다. 유튜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처음 방송을 하는 거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라고는 하나 한 1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제가 한 10초 정도 뒤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좀 잘 안 들리거나 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은 반영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포 자료로 한 번 더 드리긴 할 건데요. 여기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6번까지는 이게 공정하게 그냥 잘 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포 자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받게 되는 지원 전략이라는 지원 어떤 학교들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네, 마스크 벗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위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1단계에서 50%를 뽑고 2단계 구역 내에서 50%를 뽑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1단계 1지망에 저희가 이제 학교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서영고를 저희가 쓰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서영고를 가장 먼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번 서영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영고를 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역 내 1단계에서도 1지망 가장 크게 서영고를 먼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착오를 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1지망을 먼저 배정을 하고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배정을 한다라는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배정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1단계를 먼저 싹 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배정을 저희가 할 거고 1단계 1지망에 붙으면은 서영고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1단계 1지망에서 떨어지게 되면 1단계 2지망부터 다시 추첨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1단계 3지망, 다음에 또 떨어지면 1단계 4지망,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서 1단계 5지망. 그래서 이런 순으로 다 추첨을 하게 돼요. 1단계에 5개의 학교를 쭉 다 썼는데 여기까지 어떤 합격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가 되었을 때 그 다음 1단계 1지망에서 재추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전략에서 서영고의 1지망 추첨 기회를 2번 노리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1단계 2지망에서부터 1단계 5지망까지는 떨어질 만한 학교를 써야지 여기 서영고에서 한 번 더 추첨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학교들을 뒤에서도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서영고를 쓰고 여기서 합격되면 되게 좋을 건데 보통 한 7대1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1단계 2, 3, 4, 5지망은 일부러 다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단계 1지망에서도 합격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봐요. 근데 여기서도 높은 확률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한 학교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차선책의 학교를 원하니까 2단계 2지망에 내가 원하는 두 번째 원하는 학교이면 2지망에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적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씀 많이 드리는 학교 중에 순회고를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순회고를 적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 내가 서영고를 꼭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아니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서영고를 꼭 보내고 싶다, 경쟁률 높은 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하시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도 많이 하시냐면, 아 그래, 서영고를 한번 노려보기는 하는데 2단계 1지망까지 노려보는 건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1단계 2지망에 두 번째 차선책인 순회고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1지망에 순회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추첨을 해서 서영고 합격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두 번째 추첨이겠죠. 1단계 2지망 순회고를 추첨 노려봐요. 뭐 높은 확률로 될 거고요. 혹시나 안 된다 하면은 두 번째 여기서 추첨을 받아야 하니까 1단계 3, 4, 5지망은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는 학교를 쓰게 돼요. 그래서 분당고, 태원고, 대진고 순으로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여긴 다 떨어지고, 혹시나 1단계 2지망에서 순회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 2단계 1지망에서 한 번 더 추첨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전략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학생의 현재 실력에 맞춰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겠다, 어떤 전략을 좀 써야지 가능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성남 지역에서 한 4,000명에서 한 4,300명 정도가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뽑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0.8% 정도, 보통 한 30명 정도가 17지망, 18지망에 합격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고 싶은 학교 하나하나 다 그냥 순위로 쓰는 것보단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감 경향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1지망, 2지망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1구역의 1지망인지 2구역의 1지망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까지 합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는 자료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많이 변하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올해도 꼭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항상 거의 매년 마감되는 학교들로는 태원고, 그다음에 분당고, 늘푸른고, 서영고,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낙생, 대진은 올해 정도부터 그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정도 학교에서는 남자 1지망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 1지망 마감 학교 같은 경우도 태원, 분당, 그다음에 한솔, 서연 이 정도도 이제 거의 매년 마감이 되는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늘푸른고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부터 좀 인기가 많이 높아져서 보통 2지망에서도 합격을 했었으나 작년에는 거의 1지망에 마감된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가고 싶은 학교가 분당고다가 되면 1지망 마감되는 학교니까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에요. 저는 먼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제일 가까운 거를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통학거리로 30분 이내 또는 뭐 한 20분 이내 이런 어느 정도 내가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라이딩을 통해서 데려다 줄 수 있거나 이런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학교 안에서 찾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통학 거리가 1시간까지 된다라 그러면은 학교에 갔다 오는데 왕복 2시간이나 걸리고 생각보다 3년 동안이나 그 시간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도 엄청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학교 면학 분위기, 대입 실적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로 우리가 볼만한 거는 선택 과목 편제표예요. 보통 이제 수학이 가장 크겠죠. 기하라는 과목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또는 확통이란 과목은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로 과학 같은 과목도 어떻게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나 정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제표 보는 방법은 추후에 설명회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은 학교 정원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등급 정원은 전체 정원의 4%고 학교 정원이 많다 보면 1등급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1등급 받기 쉽겠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 인원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된다가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나 학교 정원이 적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적은 학교만 피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입 실적에서 가장 지표로 볼 수 있는 서울대 합격자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앞에 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1, 뒤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면은 앞에 부분은 이제 학교장 추천처럼 광고고 뒤에는 그냥 저희 일반 수시로 저희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시까지 합쳐서 17명 낙생고 올해 합격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합격자도 포함이고 재수생과 재학생 다 포함이에요. 근데 보통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한 6, 그다음에 재수생이 한 4 정도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보통 5대5 조금 더 많으면은 재수생이 6까지의 비율을 갖게 되는데 낙생은 재학생도 되게 많이 합격하는 좋은 학교다라는 걸 좀 판단하시는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쭉 보시면은 중앙 다음에 여기 대진 같은 학교들을 보시면은 정시 합격생이 수시 합격생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인원이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판단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시에서 지금 숫자가 안 써져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통 한 1명에서 2명 정도의 합격자가 매년 있는 학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배포 자료도 드리겠지만 매년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은데요.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되고 있는 학교죠. 매년 15명 이상 가고 있는 명실상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당 지역에서 제일 좋은 일반고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고 같은 경우도 한 3년, 4년 전까지 되게 좋았다가 이제 17년, 18년 때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다시 19년, 20학년도 때 서울대 실적이 10명 이상 되면서 괜찮게 많이 보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에 5명으로 좀 서울대 실적이 적은 것 같지만 의학 계열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교라서 서울대 실적은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서영고 같은 경우가 18학년도까지는 되게 엄청 많이 좋았어요. 10명 이상 거의 많이 보냈는데 19년도 때 조금 적게 보내고 20학년도에도 한 6명 정도 보내는 걸로 봐서 조금씩 예전의 명성만큼은 아니라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되게 많이 핫한 학교가 늘푸른 고등학교죠. 그래서 늘푸른 고등학교도 계속 많이 상승되고 있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좋게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먼저 하나씩 하기 전에 수학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선택 과목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서도 확통을 봐야 할지 미적을 봐야 할지 기하를 봐야 할지 전체 30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한 6, 7문제 정도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 즉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을 해도 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교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학교들이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름을 알고 있는 학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요 학교들은 아무거나 다 해도 문과를 입학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확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서울과기대라는 곳에서 인문계열을 받을 때는 확통을 꼭 선택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안 봐도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이런 학교는 별로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과를 가더라도 꼭 우리는 수학을 시켜야 한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선택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미적과 기하를 꼭 선택해야지 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적을 시켜야 할지 기하를 시켜야 할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예상으로는 미적을 한 8, 90% 이상은 선택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하나하나 주의를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낙생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이 옆에 숫자를 작게 한번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 1학년의 인원수예요. 다음에 240명은 내년에 뽑게 될 이제 신입생 정원이에요. 올해랑 비교하면 39명이나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엄청 많이 줄어서 1등급 인원도 많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1학년은 11명까지 1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240명까지 줄게 되면 내년부터는 9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과랑 문과랑 비율인데 낙생 같은 경우는 이과가 7, 문과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 시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적어놨어요. 말 그대로 학교 시험의 전체 평균이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되게 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위권 하위권의 차이가 되게 적다.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자료로 삼으시면 될 거고요. 보통 한 18에서 20 사이가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 작으면은 되게 촘촘한 실력들로 잘 메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평균이 62점으로 엄청 낮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5.5점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되게 어려운데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적다. 이 얘기는 우리 애가 한 문제, 두 문제를 삐끗해서 실수하는 경우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A, B, C, D의 비율인데 이건 이제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9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다, 쉽다의 근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필고사랑 수행평가까지 포함한 점수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로 90점 이상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합친 점수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의 대학 실적이에요. 보시면 서울대 17명으로 되게 많이 갔죠. 근데 의학 계열만 따져도 56명까지 되게 많이 갔어요. 보통 여기에는 중복 합격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중복 합격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보통 3분의 1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 계열 같은 경우 6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40명 정도 내외가 실질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연대도 합쳐서 보통 50명이죠. 그러면 서울대 스카이랑 다음에 의학 계열까지 합쳐서 100명이 넘어요. 전체 우리가 300명이 안 되는데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으로 치면은 한 80명, 60명 정도까지가 서울대 스카이랑 의학 계열까지 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낙생고의 특징으로는 과학 중점 학교가 되는데요. 과학을 좀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보다는 보통 심화과정 토요일이라 그래서 토요일날 자습으로 되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토요일날 교복도 입고 애들이 학교를 가서 계속 공부를 좀 강제로 많이 시키는 학교다. 그래서 정말 이과 상위권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좀 특화된 반으로는 영재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제표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수학이라는 단원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나눠서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학상, 수학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1이라는 과목은 2학년 1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고 수학 2는 2학년 2학기에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확통이 써져 있는데요. 확통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택1이라는 말이 없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3학년 때. 그래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확통을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하라는 과목은 기하라는 과목과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학년 1학기 때 하면 된다. 내가 기하를 해도 되고 기하가 정 싫다 하면은 영어권 문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과 실용수학이라는 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학년 때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과랑 문과가 각각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선택이고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실용수학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건 올해 학생 기준인데요. 아직 내년 학생 기준에 발표가 되지 않아서 올해 학생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발표가 되어 있는 학교는 여기 2021학년도 기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알아볼 학교가 중앙고등학교예요. 중앙고등학교도 인원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올해 277명이었는데 내년에 뽑겠다, 선발하겠다라는 게 216명밖에 안 돼요. 1등급 기준이 거의 8명 이내로 줄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1등급 인원도 많이 줄었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 비중이 되게 적죠. 그러면 이 8명 중에서 문과의 비중을 따지면은 보통 2학년 때 올라가면 1명, 2명 정도밖에 1등급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과랑 문과에서 이과가 좀 더 엄청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이 중에선 과학 중점 반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과학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그런 과학을 위주로 시키는 학교다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이 꽤 어려운 편이긴 해요. 예전에 비하면 쉬워졌지만 웬만한 학교 애들에 비해선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학교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평균 75점이에요. 아까 낙생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어느 정도 평범해요.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 차이가 그렇게 촘촘하거나 엄청 갭이 벌어져 있다가 아니라 조금 일반적으로 잘 골고루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A, B, C, D의 비율중도 어느 정도 골고루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필과 수행평가까지 합쳤을 때 이 정도의 퍼센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고 같은 경우는 올해 대입 실적이 딱히 발표한 게 없어서 작년 자료를 적어놨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2명, 그 다음에 고대, 연대 합쳐서 한 36명 정도가 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재수생을 제하고 재학생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3분의 2 정도 생각하셔서 한 20명 내외 정도가 이렇게 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특징으로는 이 학교도 과학 중점학교라서 과학을 조금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과학에 대한 비중이 좀 확실히 줄은 게 과학 2과목을 4개 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엄청 어렵다는 조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단 조금 쉬워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과중반을 2개밖에 안 뽑았는데 올해부터 3반이나 뽑아서 조금 더 많이 운영하는 이유도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의 이제 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확통을 일반적으로 꼭 시키는 학교예요.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2학년 때 무조건 시키는 학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인데 바로 내후년부터 바로 확통을 해야 한다. 그럼 확통의 선행도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기준으로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수학 과제 탐구라는 걸 할 건데요. 수학 과제 탐구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 예전에 소논문 쓰는 것과 비슷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수시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도 선택을 하면 좋은 과목이거든요. 이과 학생이더라도. 하지만 미적분과 수학 과제 탐구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과라면 미적분을 선택할 거고 문과라면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3학년 때 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국어, 다음에 기하, 심화 수학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배정을 해놨어요. 그럼 보통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심화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하랑 심화 수학을 어느 정도 반반 적당하게 좀 나눠서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수학 1 같은 경우는 수학 1과 수학 2가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배정되어 있는 단원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능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도 많이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를 굳이 내가 중학교 때 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적분으로 내가 수능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심화 수학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과의 기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 종합하면은 낙생고랑 비슷하게 이과 상위권을 추천드리는데 낙생고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대진고를 볼게요. 대진고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36명으로 지금까지 학교들 중에서는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거의 50명 정도가 줄어서 288명으로 내년 선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과, 이과의 비중이 7대3의 비중을 갖게 되고요. 학교 시험을 보면은 평균, 표준 편차. 이것도 중앙고랑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게 될 거예요. 다음에 A, B, C, D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특이사항으로는 2 이하의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점 이하의 비중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되게 잘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하나 더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학교 시험에서 EBS 고난도라는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내외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이상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기준으로 빠져서 60점 이하는 조금 적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 의학계열까지 합쳐서 여기도 거의 100명 내외 보내는 학교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9년 자료 기준인 거고요. 다음에 서성한까지 합쳐도 전체 한 전교에서 한 150명. 그럼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 치면은 한 110명 정도 내외가 오늘 이렇게까지 합격을 한다라는 학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화반 같은 개념인데 요걸 되게 선발을 좀 해서 학생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활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봐줘요. 그래서 꼭 의대 진학 또는 스카이까지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해서 꼭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 그래서 수기제라는 이름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희 등교 시간 전에 7시 한 30분부터 8시 50분 정도까지 그때도 공부시키고 또는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야간 자율학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2일이나 3일 정도를 꼭 해야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는 앞에 두 학교랑 조금 다르게 확통이라는 거를 선택에 넣어놨어요. 뭐 확통과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할 거고 뭐 확통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를 하고 싶다에 맞춰서 확통 선행을 굳이 하지 안 하고도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이 확통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다 해서 확통 선택을 아예 배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통을 꼭 해야겠죠. 수능 선택에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조금 더 여기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진고에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는 과목은 미적과 실용수학을 배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과, 이과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뉘게 돼요. 앞에 지금 낙중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 그다음에 대입 실적이 많이 좋은 학교 분위기가 좋고 면학 분위기도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사실 1등급, 2등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중위권, 중하위권이 가지게 되는 한 5, 6등급 되는 친구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거는 학교 분위기를 맞춰서 이런 학교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걸 먼저 고민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먼저 학생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떤 성향이냐면은 학생이 뭔가 위기를 겪거나 슬럼프를 겪거나 좌절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빠르게 극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는지의 성향을 좀 저는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순회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할게요. 순회중에서 한 70점 정도 맞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에서도 되게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낙중대를 갔을 때 한 6등급 정도가 아마 받게 될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6등급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모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은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중학교 때도 수학을 조금 못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시험 보니까 6등급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되게 좌절하고 나는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본인의 스스로 한계를 지워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셨을 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너무 따라서 낙중대를 꼭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지금 당장의 성적은 조금 안 좋지만 우리 애는 안주하지 않고 난 6등급이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는 성격이다가 되면은 분위기 좋은 조금 빡센 학교를 보내도 잘 적응하고 결론적으로 3년 뒤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걸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을 판단하고 빡센 학교를 조금 더 보내겠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덕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되게 좋은 선택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2지망, 3지망에 써도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는 학교가 되고요. 다음에 1지망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썼을 때 떨어졌을 때 난 영덕 여자 가면 되니까는 1지망 자유롭게 써야지라고 생각이 가능한 학교예요. 그래서 보통 1등급이 한 10명 내외였는데 여기서도 한 240명 정도로 내년 신입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1등급으로 받게 되고 문과, 이과의 비중은 문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진고, 중앙고랑 조금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고요. 골고루 점수가 잘 퍼져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의 실적을 대입 실적을 보게 되면은 서울대 올해 실적이 조금 적기는 했지만 고대, 연대, 의대까지 합치고 그다음에 서성 한까지 합쳤을 때 보통 한 70명 정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매년 한 70명, 그다음에 재학생 기준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될 거고요. 50명이면 되게 적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세 개의 학교가 되게 잘 간 학교인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되더라도 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까지의 등수이기 때문에 되게 이 정도면 잘 보내는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좀 특이 사항으로는 심화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조금 어려운 수업도 간간히 시키고 방과 후 또는 도서관 이용권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 때 내신 플러스 지필고사를 같이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단점은 시간이 되게 많이 뺏겨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되게 많고 도서관도 꼭 해야 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뺏기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좀 안 잡혀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고의 좀 특성상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가 남자가 많은 애들이 있고 여자 애들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애들이 더 잘하냐면 여자 친구들이 많은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조금 더 깐깐하거나 내 거 되게 잘 챙기는 애들이 잘하거든요. 보통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뭔 노트 필기, 내가 공부한 것들 보여달라 그러면 되게 남들한테 다 잘 퍼줘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여러 개 친구들을 퍼줬는데 쟤가 나보다 더 잘 봐. 내가 분명히 쟤를 알려줬는데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깐깐하고 깍쟁이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갔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확통과 미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문과, 이과 각각 나눠서 선택을 해라 라는 말이고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다음에 수학 과제탐구와 미적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적분학은 거의 하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학 과제탐구를 많이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학과 미적분은 조금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 과제탐구를 많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이과에서 기하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4개 중에서 기하를 선택을 하면 되고 문과 중에서도 상경 계열을 가고 싶다 하면 경제 수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권이 가능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 이과의 비중을 어느 정도 잘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과가 조금 더 강세인 여자 고등학교다. 다음에 특별하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1지망을 썼을 때 나머지 2지망, 3지망에서 적당하게 쓸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늘푸른 고등학교. 늘푸른 고등학교도 이제 엄청 많이 좋아졌죠. 보통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3지망에 써서 붙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 최근에 많이 실적이 좋아져서 1지망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정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줄어서 마찬가지로 1등급이 한 8명까지 아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과, 이과의 비중에서 문과가 조금 더 많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를 보면은 평균이 조금 낮아요. 아까 뭐 낙생 또는 낙생과 비슷한 정도가 되는데 중앙고등학교나 대진고등학교는 70점대가 되었거든요. 평균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 참고할 수 있는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조금 적어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어렵지만 EBS 고난도에서 비슷하게 많이 내고 중앙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EBS 고난도를 부교재로 쓰면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돼요. 똑같이 난이도가 어렵지만 내가 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늘푸른고는 딱히 주는 프린트나 부교재가 딱히 있지 않아서 그냥 처음 보는 문제로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균이 더 낮은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인 A의 비중이 조금 더 적고 중위권 학생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으로는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합치고 의대까지 합쳤을 때 보통 한 30명 정도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조금 많이 보내지만 의대가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생 아니면은 뭐 중앙, 대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차순위로 대학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고에서 되게 지금 강세로 보이는 게 수시가 엄청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시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한 60% 정도가 합격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엄청 높은 확률이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지원센터랑 여러 가지 맞춤 진학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수시 입학 정원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세특이나 여러 가지 좀 잘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이죠. 내년에 고1 되는 친구들이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정시가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40%까지 조정이 되었어요. 몇몇 학교가 한 35%인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 15개 학교 중에서 한 12개 학교가 40%까지 조정이 되었어요. 그 말은 수시의 인원이 조금 줄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수시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정시를 지금부터 노릴 거야 라는 것보다 정시랑 수시랑 어느 정도 같이 준비하다가 2학년 시험을 보고 2학년 2학기까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신이 정말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랬을 때 3학년 올라가서 정시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1학년 때부터 난 내신 다 버리고 정시만 할 거야 라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대비도 적절하게 되고 수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편제표는 확통과 심화 수학이라는 걸 선택하게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여기 빠졌는데 미적이라는 게 아마 3학년 때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통, 문과 학생들, 심화 수학,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3학년 1학기 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었지만 늘 푸른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 여지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그냥 문과, 이과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서영고 같은 기준을 보면은 서영고가 예전엔 진짜 좋은 학교였어요. 제가 말하는 예전에는 거의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죠. 근데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가 한 3년 전, 2년 전까지 해서 이제 급격하게 조금 많이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인원도 한 240명으로 많이 줄기는 했고, 그다음에 문과, 이과의 비중에선 이과가 조금 더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도 오늘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표준 편차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표준 편차가 낮다는 얘기는 비슷한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입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입 입시 실적을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작년 거, 올해 거 둘 다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둘 다 좀 입시 실적이 안 좋아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런지 먼저 18학년도 자료까지 보시면은 이때까지 되게 나쁘지 않게 잘 갔던 학교다. 근데 그 이후로는 서울대 입학생이 한 3명 또는 올해 6명 정도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라는 건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명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서영고의 선호도는 서현역하고 진짜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영고에서 서현역까지 진짜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놀기 되게 좋아요. 약속하기도 좋고 친구들하고 뭐 먹을 거 가기도 좋고 해서 정말 그냥 조금 학생을 고등학교 라이프를 좀 즐겁게 지내고 싶어 갖고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서영고에 어떤 비전을 갖고 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역과 가깝고 좀 놀기 좋은 곳과 가깝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 학교고요. 다음에 여기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엄청 많은 과목이 나눠져 있어요. 뭐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뭐 국어 과목도 있고 영어 과목도 있고 수학 과목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4개를 선택하거나 5개를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수학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문과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수학 과제 탐구나 경제 수학 확통 정도는 문과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적, 심화 수학은 이과가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머지 3개를 국어랑 영어에서 적절하게 잘 골라야지 3학년 때 과목이 배정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고, 서영고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서영고는 서현역과 가깝다면 분당고는 순회역과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놀기 어느 정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역과 가까운 것으로 내가 원할 만큼 쉽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40명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가 다른 학교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조금 평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대입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18학년도 기준이지만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합치면 20명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의 좀 특징으로는 스마트 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계열별로 15명씩을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야 얘네들은 꼭 대학을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좀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편제포도 보시면 여기도 학교가 되게 많이 복잡해요, 선택이. 그래서 분당고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슬로건으로 내놓은 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개설을 해주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서 선택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과목들 중에서 3개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도 3개, 이렇게 많은 학교, 많은 과목들 중에서도 또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반을 다 개설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눠져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선택 과목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묶어서 해라라고 유도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선 조금 세분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서현과 분당고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 두 학교 다 문과랑 이과랑 어느 정도 평범한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분위기를 조금 많이 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 수 있는 곳과 좀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많이 타거나 친구들을 따라서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중위권, 중상위권, 문과, 이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지망에서 마감이 되고 경쟁률이 둘 다 5대1을 넘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망을 잘 써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요거 좀 5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회고등학교인데 순회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입 실적도 꾸준히 어느 정도 좋아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낙생 중앙 대진만큼의 되게 엄청난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후회를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건 너무 좀 노는 애들이 많은 거 아니야? 또는 소문으로 막 오토바이 타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지금 신입생 정원이 많이 줄어서 1등급이 8명, 9명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으로는 평균이 되게 낮고 표준 편차가 엄청 높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편차가 높다는 얘기는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엄청 커요. 분당 내 고등학교들 대부분 되게 잘하고 최상위권은 어느 고등학교나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은 점수를 잘 받지만 한 중위권, 하위권의 갭이 엄청 커서 표준 편차가 엄청 커진 것으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밑에 깔아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인데 열심히 한다가 되면 순회고 같은 경우 입학을 했을 때 한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등급은 어느 학교나 똑같이 어려워서 거기 이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학년도 대입 실적을 보면은 한 20명 정도 내외가 간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학부모님들 생각보다 괜찮은 면학 분위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생각보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괜찮지는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대학 실적도 꾸준히 발전하기 때문에 이지망으로 쓰기 그나마 조금 괜찮은 대안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순회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3학년 1학기 때 확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소논문으로 쓸 수 있는 또는 학종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3학년 2학기 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국어, 미적, 기하, 경제 수학인데 대부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상경계는 경제 수학 할 수도 있고 또는 심화 국어 정도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회고 종합해 보면은 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갔을 때 좋은 효율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우리 애가 진짜 잘하는데 순회고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해서 서울대를 보내겠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한 2년 전, 3년 전부터는 모든 학교의 1등급 또는 전교 1, 2, 3등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등을 우리 애가 할 수 있을 거다. 순회고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교니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큰 착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서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솔고 같은 경우에요. 한솔고도 그렇게까지 뭐 대입 실적이 좋진 않지만 인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나쁘지 않은 거는 그냥 집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서 그런 것으로 좀 많이 보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 문과 비중에선 문과가 조금 더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말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조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특이 사항으로 A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9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좀 적다. 최상위권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고도 여기는 18학년도까지의 대입 실적을 찾기 어려워서 17학년도에 자료를 넣어놨는데 한 3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게 조금 많이 갔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 학교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뭐 미르반이라는 것 치마반처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해서 학속 공동체를 해서 여러 가지 특기 사항에서 좀 쓸만한 거리가 있어서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산솔고를 지원하는 학생도 순회고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 중상위권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선택하기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선택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특이 사항으로는 확통 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이과를 확통을 선택을 해야 하고 이때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라라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적 3학년 때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학, 문과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놓은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곡고도 이제 중앙고 근처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있는 학교인데 인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원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 보시면 A의 비중도 낮아서 최상위권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문과의 비중이 좀 더 많은 학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좀 심화반으로 여러 가지 추천을 그러니까 선발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곡고 같은 경우도 이지망으로 어느 정도 써서 순회고가 정 싫다 하시는 분들, 불곡고가 우리 집에서 좀 가깝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곡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확통을 내가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가 이제 가장 큰 건데 이과 같은 경우는 굳이 확통 안 하고 수학 과제 탐구를 해도 괜찮은 학교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곡고도 한솔고, 순회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장증으로 우리가 학생이 갔을 때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야탑고등학교인데요. 야탑고등학교가 사실 멀어요. 저희 학원 기준에서 이제 가면은 한 40분, 50분까지 걸리는 학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그쪽 근처다 하면 엄청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입 실적도 되게 괜찮게 엄청 잘 가는 학교인 거고, 그다음에 심화반도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스카이랑 의대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심화반 들어갈 수 있으면 강력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를 보시면 표준 편차가 조금 높아서 이제 상위권 하위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학교고 문과가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이 학교의 단점은 거리가 좀 멀고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인원이 192명을 뽑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4% 뽑았을 때 8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이제 40%의 비중이 돼야 하니까는 되게 한 3명 정도까지밖에 1등급을 못 받는 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야탑고등학교 선택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편제표 같은 경우는 경제수학, 실용수학이라는 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수학을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확통을 꼭 해야 하는 필수로 배정이 되어 있고 수학 과제 탐구와 미적, 문과, 이과가 각각 적절하게 나눠져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타코는 제 생각에는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다 괜찮은 학교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의 요소와 좀 인원수가 적다라는 요소가 괜찮다. 이건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처에 송림고, 임해고, 태원고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태원고가 괜찮은 선택지가 돼요. 또는 송림고도 나쁘진 않은데 태원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원고는 인원이 좀 많은 학교예요. 올해 기준으로 330명 정도가 됐는데 내년으로도 한 290명 정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학생들 중에서는 꽤 많이 선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게 높죠. 23점이나 되니까.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좀 크다. 근데 A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이 말은 A의 비중, 90점 이상의 비중이 되게 높다. 그럼 수행평가 점수가 좀 더 쉽게 돼서 전반적으로 합산했을 때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이 62점으로 시험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명 정도 내외가 스카이를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교의 특징으로도 심화반처럼 뭐 융합반, 차이반, 미래인재반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선발이 가능하면은 학교에서 챙겨주는 게 많으니 이 부분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은 확통을 선택이에요. 그래서 확통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롭다. 그래서 확통이 필수가 아닌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순회 또는 서연까지 나오기가 조금 힘든 그쪽 학교 근처에서 보낼 때는 송림고 또는 태원고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최상위권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중위권 정도 학생들에서 집에 가깝다. 그래서 또는 아니면 뭐 중앙이나 낙생이나 대진까지 가기에 집이 너무 멀다 하는 중상위권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학교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 되게 공부 열심히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머님들도 안쓰럽게 쳐다보지 마시고 응원하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줬을 때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공부를 하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라도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제 Q&A 질문을 받을 건데요. Q&A 받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실력 정석 광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서 제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학 전에 이제 일반고 가이드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1년 내내 이제 실력 정석 강의를 고등상하를 이제 항상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에 시작하면 3, 4월에 뭐 실력 정석 상, 5, 6월에 하,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끝나면 9, 10월에 상, 11, 12월에 그렇죠. 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획한 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됨으로써 일단 그거는 9월 달에 못 하게 됐었고요. 지금 좀 잦아드는 추세라서 일단 12월에 강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실력 정석 상 강의를 일단 11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16회 해서 이제 실력 정석 상을 제가 이제 주요 문제 다 풀어주고 그날 다 풀고 집에 가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 그 조교랑 해서 다 그 오답해서 검사 다 맞고 가게 해서 일단 어쨌든 실력 정석을 한번 자기 손으로 다 풀고 가게 하는 강의로 이제 1년 내내 하는 것 중에서 실력 정석 상 강의를 이제 11월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추후에 뭐 그것에 대해서 공지는 제가 이제 다시 드릴 텐데 아마 대상은 뭐 아무나 그러니까 초등, 중등 다 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그 기본 정석이나 센 등을 최소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본 게 아니라 복습 정도는 한 학생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Q&A는 김영우 본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Q&A 받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튜브에 녹화본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Q&A 부분은 저희 편집해서 올라갈 거라서 잘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읽어서 직접 하나씩 다 대답을 해 드릴게요. 네,
임해고, 보표연고, 송림고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교육 편제를 먼저 볼게요. 보표연고 같은 경우에는 미적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고 확통도 선택이 가능한 학교고요. 그다음에 송림고 같은 경우도 확통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확통을 꼭 해야 한다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임해고도 마찬가지로 확통이 2학년 때 선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학생 인원수를 보면은 보평고등학교가 되게 적게 뽑아요. 보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90명 정도 뽑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좀 학교의 인원수가 적은 게 하나의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2지망이나 또는 3지망에서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1지망을 좀 쓰고 좀 집에서 판교 근처에서 좀 가깝다라는 2지망, 3지망으로 쓰기 괜찮은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평고도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서 과학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친구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크게 엄청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송림고 같은 경우가 올해 대입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1지망에서 마감이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기는 한데 올해에도 대입 실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1지망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임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 태원고랑 송림고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대입 실적이 살짝 떨어져요. 두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서 임해고 같은 경우도 한 240명으로 인원수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대입 실적이 조금 떨어져서 임해고 근처에 있는 학교가 차라리 서영고가 조금 더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영고 1지망을 썼다면 2지망으로 임해고 써서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 가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다음에 운중고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운중고 같은 경우는 먼저 대입 수학 편제가 마찬가지로 확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확통 선택하고 경제 수학도 3학년 때 선택이 가능한 학교고요. 그다음에 운중고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은 사실 어느 지방에서 써도 대부분 거의 잘 되기는 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조금 일찍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지망, 2지망 정도에 써야지 붙을 만한 학교인데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운중고 가느니 낙생고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학생에서의 선호도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낙생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남자는 한 6지망, 7지망에서도 붙은 경우도 많이 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중고가 사실 인식이 좀 많이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대입 실적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라서 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갔을 때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한 중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괜찮은 학교다라고 생각이 됐긴 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최상위권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경쟁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는 게 단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교 지역에서 이제 학교가 되게 조금 애매한 편이 있어요. 판교에서 그나마 선택이 가능한 게 낙생 또는 운중 아니면 보평 정도까지가 될 텐데 제 생각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리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좀 많이 데려다 줄 수 있다 또는 학교 거리가 아니라 분명 뭐 학원까지라도 어느 정도 잘 데려다 줄 수 있다 또는 학원 셔틀이 있다 이런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은 분당 쪽 학교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낙생을 갈 가능성이 있는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낙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낙생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좌절하고 그 상태에서 안주할 것 같다,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차라리 좀 분당 쪽까지 조금 가까운 학교로라도 나오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죠. 뭐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쓰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지망, 2지망부터 이렇게 쭉 적게 되죠. 그러면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 1지망에 적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성남외고, 여기도 성남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게 꼭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2지망부터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고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외고를 100% 합격할 수 있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아슬아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망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외고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만약 Q&A 없으시면은 여기서 오늘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학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상황 보고 뭐 밴드에서 한 번 더 공지를 말씀드리거나 다른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 처음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녀분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꼭 고등학교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